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초속 30km.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 소개한 책 프린키피아. 원래 제목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인데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두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이 수학적 힘과 법칙에 따라 규명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죠. 세기를 과학의 혁명기라 부르는 이유에는 바로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뉴턴이 밝혀낸 빛의 성질과 만유인력의 법칙은 수학, 역학, 광학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설명한 베르누이의 이론, 우주의 근본 속성을 밝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음파와 빛의 파동 이론 등 유명한 이론들과의 논쟁도 끊이질 않았던 세상을 바꿔놓은 과학자 뉴턴을 만나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늘 궁금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 항상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죠. 또 그럼 더 높은 곳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지? 하는 반문도 커져갔죠. 공기 중에서 금화와 깃털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금화가 먼저 떨어질 텐데요. 이전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금화가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진공관 실험으로 이어졌죠. 과학 이론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영국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뉴턴의 자유낙하 실험을 직접 해보이는데요.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진공관에서 말이죠. 공기가 드나드는 곳에서는 예상대로 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진공관을 밀폐해 볼까요? 낙하 속도를 결정하는 게 질량인지 공기 저항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텐데요. 공기를 전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기를 제거한 후 다시 실험을 해봅니다. 과연 공과 깃털은 어떤 광경을 연출하게 될까요? 낙하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속도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뭐가 먼저랄 것 없이 똑같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데요. 중력은 질량이 큰 물체에는 큰 힘을, 질량이 작은 물체에는 작은 힘을 주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17세기에 세상을 바꿔놓은 위대한 실험에 현대인들의 도전이 가능한 건 뉴턴이 남긴 책 덕분인데요. 비록 스캔한 디지털 화면이지만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직접 넘길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유인력의 원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 책의 저자는 아이작 뉴턴, 이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 세계 최초의 과학학술지인데요. 세계 최초의 과학학술지에는 그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자연 법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운동 이론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학, 역학, 광학까지 체계화 있습니다. 뉴턴의 우리는 뉴턴의 천재여서 사과가 머리를 딱 떨어지는 순간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후대에 살고 있는 뉴턴의 제자들이 뉴턴의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확대했던 이야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뉴턴은 그 18세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62세까지 전생을 걸쳐서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런 책을 펴내게 되었답니다. 뉴턴이 위대한 건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해 법칙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평생 실험에 몰두했는데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분산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했어. 그래서 실험을 생각해서 해봤더니 분산이 됐어, 안 됐어? 안 돼. 그래서 뉴턴은 모든 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분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흰빛. 어둠에 잠들어 있던 자연의 법칙에 빛을 밝힌 것. 뉴턴이 위대한 이유일 겁니다. 햇빛은 여러 세계의 혼합이라는 실험 결과를 1672년 영국 왕립 학회에 친필로 보고한 뉴턴의 편지, 그리고 반사 망원경, 그의 머리카락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뉴턴은 명실공히 세상을 바꾼 근대 과학의 선구자죠. 하지만 수많은 과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험 도구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뉴턴은 연금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당시 연금술은 사악한 마법, 종교적인 죄로 간주돼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뉴턴의 이론이 유명세를 타면서 그를 견제하는 세력도 생겨났는데요. 로버트 훅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뉴턴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학문에서의 견제는 상생의 또 다른 길이겠죠. 철학 테이블인데요. 뉴턴의 이론이 독단이나 가설이 없는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철학적 사유 덕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뉴턴이 바꿔놓은 세상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신분제가 너무 확연히,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밑에 장영실 같은 사람도 정조 때나 가능해서 나왔던 거지 다른 데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여길 보니까 패러데이는 원래 인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왕실 자리까지 올라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사회 질서도 유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학 유품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 나라가 영국에 그렇게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방식대로 나름대로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왔고,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또 세종시대 때라든가 그런 때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었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걸 계속 좀 존중하고 과학자들을 이렇게 위해줘 가지고 개선을 못한 것이 좀 우리가 예전까지 조금 다른 서양보다 좀 늦춰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학이 전혀 없던 18세기 이전, 신학과 관념만이 지배하던 세상에 과학이라는 빛을 던진 용감한 실험가 뉴턴. 천재여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과학적 성과였죠. 오늘도 뉴턴의 사과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돼 우리의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